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인데, 최근에 미국 주식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럴 때일수록 하나의 기회라고 또 생각을 하시고, 이런 시기에 또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기업들 잘 선별을 해 놓으면은 또 다시 기회는 오니까, 네, 그런 어떤 과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 기업들 가지고 왔고요. 선정한 기준은 뭐 기존의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군들, 그리고 뭐 이제 바이오테크 종목들 뭐 이렇게 일부 소개를 해드리긴 했었는데, 오늘은 JP모건 쪽에서 이제 2월 달에 나왔던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2월 달에 앞으로 기대해야 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라고 하면서 세 개를 딱 꼽아줬습니다. JP모건이. 그래서 탑3를 딱 꼽아줬는데 그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라이릴리, 많이들 알고 계시는 기업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그리고 세 번째가 길리어드, 이렇게 세 가지 기업들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일라이릴리가 제일 크고요. 뭐 기존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워낙에 또 인기가 많았었다 보니까 이제 그 전체 시가총액 순위로 봤을 때 10위권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좀 조정이 나와가지고 다시 좀 이탈이 됐는데 어쨌든 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여전히 굉장히 강한 기업이다라는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보게 되면은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다시피 최근에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이 나오다가 좀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전저점 구간까지 아직 내려와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지금 좀 중간중간 간당간당하게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안에서의 움직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안정적으로 내가 조금 그래도 하단 짧게 잡고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하단 라인대가 좀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한 $700 한 중반 이하부터 좀 접근 가능한 구간이면은 좀 그렇게 고려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라이릴리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대표적인 제약 회사입니다. 특히 당뇨병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서 세계적인 선두 주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와 젯바운드 이 두 가지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죠. GLP-1 계열 약물이고요. 경쟁사는 뭐 아시는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과 위고빔입니다. 요거 같은 그건데 이제 당뇨병으로 치료가 되느냐 아니면은 그 비만 치료제로 사용이 되느냐 요 두 가지로 이름이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운자로 젯바운드는 일라이릴리 그리고 오젬픽과 위고비는 노보노디스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노보노디스크가 원래 조금 더 비중이 높았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일라이릴리가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점유율 관련해서도 일라이릴리가 좀 역전한 그런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이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또 인기가 좋고 마운자로는 우리나라에 올해 하반기인가요? 그때 8월인가? 그때쯤에 한국에도 상륙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용처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작년에 연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젯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보다 47%더 크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일라이릴리의 이 비만 치료제가 더 좀 많이 선택받는 모습들을 보였었다라는 것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일라이릴리가 만들고 있는 비만 치료제가 얼만큼 더 많이 팔릴 거냐, 얼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거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단은 일라이릴리가 최근에 안 좋았던 거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약가 인하가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인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도 그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한 게 그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비만 치료제 가격이 다운돼야 된다. 더 저렴해져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일론 머스크도 대표적으로 그 비만 치료제 활용해서 그 다이어트한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좋은 약이 더 많은 사람한테 이제 접근성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핵심이 약가 인하였었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일라이릴리의 뭐 노보 노디스크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들이 비싸게 팔아야 결국에는 이 기업들의 매출이나 성장에도 당연히 좋잖아요. 근데 약가를 인하하게 돼버리면은 당연히 수익성에는 조금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뭐 보시다시피 뭐 급락하기도 하고 뭐 개파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근데 다만 최근에도 일라일리가 젯바운드 가격을 50% 인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목적은 뭐 수요가 없어서 뭐 할인해서 판매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가격을 인하해서 판매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에 비싼 약물이잖아요. 뭐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100만 원이 넘어가고 꾸준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매달 100만 원씩 다이어트 약에 지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를 가격을 좀 반토막을 내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까지 싸게 이제 판매한다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까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가장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매출의 47%가 당뇨병 치료제에서 발생을 합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당뇨병 치료제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GLP-1 수용체 작용체인 트루리시티가 최대 수익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45% 증가를 했고 EPS도 114%나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긍정적인 실적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키순나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키순나가 제품명이고 도나넘맵 요게 이제 뭐죠? 성분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키순나가 3상 임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FDA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에 출시를 할 예정이에요. 경쟁은 노보노디스크의 레켐비라고 하는데 이것도 성분명인 레카네맙 입니다. 네, 요거랑 좀 경쟁을 하는데 어쨌든 내년에 출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또 치료제이기도 하고 이 질병이 또 완치가 안 되는 아직까지는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요거의 어떤 효능이나 효과에 따라서 앞으로 일라일리의 어떤 좀 방향성 자체도 성장성이나 이런 평가받는 이런 내용들 자체도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매출 비중이 6%에서 2027년도에는 10%로 늘리겠다라고 목표를 좀 내세웠고요. 현지 생산 시설을 증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DA 쪽에서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복제약 판매 중단을 명령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얼마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기존의 일라이릴리를 포함해서 뭐 노보노디스크도 마찬가지인데 공급량이 좀 제한되는 상황이었어요. 워낙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좀 수요가 많고 그리고 요거를 없어서 못 사고 막 기다려서 막 한 달 기다리고 막 2달 기다려서 뭐 이제 사게 되고 근데 사실 기존의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이 됐었던 그 약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제로 쓰는 거잖아요. 물론 비만 치료제로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근데 그때는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비만 치료제를 이제 비만 치료제로 사용을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당뇨병 치료제로 써야 되는 환자들이 사용을 못하게 됐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좀 정부 쪽에서 나서가지고 공급이 좀 부족하다, 수요가 너무 많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망 때문에 이제 조금 이 비만 치료제, 그 당뇨병 치료제 요거 관련해서 잠시 일시적으로 그걸 허용을 해줬습니다. 복제약을. 그래서 이제 그때 잠깐 허용을 해줬었고 제네릭이 출시가 됐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공급망이 정상화가 됐으니까 그거 이제 다시 금지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매를 이제 중단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일라일리한테 좋은 내용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앞으로 만약에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긴 한데 그럴 가능성은 좀 많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의 성장 속도가 또 굉장히 가파른 기업 중에 하나예요. 특히 뭐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2자릿수 이상의 매출액 증가율을 좀 기록을 할 걸로 보고 있고 다만 순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둔화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 자체가 둔화가 되고 있는 가격 자체가 인하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얼만큼 더 많이 팔리냐 혹은 아까 알츠하이머 치료제처럼 또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얼마가 추가가 되느냐 이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라는 종목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최근에 추세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마찬가지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주요 제품은 혈전 치료제인 엘리퀴스랑 면역 치료제인 옵디보로라는 요 제품 면역 치료제인 옵디보입니다. 각각 회사의 매출의 각 20%씩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제품들이고요. 그러니까 두 의약품만으로 한 40% 정도 매출이 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옵디보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조 원 정도의 매출이 났습니다. 1년 판매 그 매출액이 이거를 좀 이렇게 쭉 한 해 동안에 그 이제 리스트업을 쫙 해보면은 한 4등에서 5등 정도 순위 지금은 한 5등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 매출 의약품 순위에서 봤을 때 거의 상단에 더 손가락 5개 안에 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제품인 거고 블록버스터급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트루다의 지금 제일 1등 의약품이 머크라는 회사의 키트루다 제품이죠. 그래서 그게 가장 1등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경쟁하고 있는 게 옵디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퀴스랑 옵디보가 근데 중요한 거는 브리스톨의 가장 큰 핵심 제품들이잖아요. 근데 이 두 제품이 특허가 27년 그리고 28년에 각각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또 당연히 그 복제약품들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수익성에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제형을 뭐 변경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좀 창출을 한다던가 이런 노력들을 다른 기업들은 하는데 이 브리스톨은 다음 좀 성장 동력으로 뭘 가지고 갈지가 이제 앞으로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대응하는 관점에서 옵티보가 피하 주사 제형을 출시를 합니다. 올해 1월부터 미국 시장에서 상용화가 됐고요. 이렇게 좀 제형을 변경하는 이유 자체가 변경된 제형은 또 그 제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가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피하 주사 제형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훨씬 더 미래에 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이 그냥 이제 피하 주사 제형 말고 기존의 제형 같은 경우보다 지금 피하 주사 제형이 훨씬 더 좀 성능이 좋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느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꿀 거고 이 전환이 많이 되면은 당연히 앞으로 특허가 만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 피하 주사 이 제형을 더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뭐 매출 타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하 주사 제형으로 전환율이 얼마나 좀 진행이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적응증 확대라던가 피하 주사 제형의 시장 확대, 요거는 내년도에 매출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피하 주사 제형 출시가 된 게 올해부터라는 게 좀 중요한 게 지금 아까 경쟁사가 키트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머크의 키트루다. 근데 머크의 키트루다는 아직까지 SC 제형을 상용화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옵티보가 상용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뭐 효능이나 성능 이런 것들 뭐 결과를 좀 보게 되면은 키트루다가 여전히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경쟁사이기도 하고 먼저 이걸 출시했다라는 점에 좀 의미를 부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길리어드라는 회사인데 길리어드는 이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고 최근에 추세 흐름이 상당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기업인데 HIV 치료제 그리고 예방제로 많이 사용이 되는 요 빅타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HIV 치료제로 거의 독점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33억 달러 매출로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게 이 빅타비였다라는 거. 데스코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6%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HIV 그 치료제 시장 점유율을 약 75% 거의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신규 예방 치료제로 추가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름은 레나카파비르라는 겁니다. 레나카파비르가 지금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6개월에 한 번 투여를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기존에 뭐 빅타비도 그렇고 데스코비도 그렇고 다 경구용이거든요. 경구용이어서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이제 먹어줘야 그래야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레나카파비르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그냥 주사를 맞으면은 이제 HIV
HPV 감염률이 100%나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기존의 경구용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만 딱 하면 되는 거죠. 편리하고 예방 효과도 훨씬 좋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올해 여름에 상용화될 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레나카파비르의 원료를 만드는 걸로 공급을 맺은 게 우리나라의 그 유한양행입니다. 그 작년 한 9월 달쯤에 그때 한번 공시가 났었는데, 그게 아마 빅타비의 신규 치료제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라고 좀 추측을 해보고 있어요. 네. 아무튼 영업이익률이 37%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부채 비율도 63%로 현금 흐름이 굉장히 튼튼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들의 그 특허가 2030년대 만료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빅타비 같은 경우에는 2033년이에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많이 남았기는 한데 이거는 좀 체크를 하고 있자라는 것들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빅타비가 만약에 그렇게 특허가 만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신제품인 레나카파비르가 좀 잘 된다라고 하면, 그걸 다 상시시켜준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네,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기대감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도 하고, 현재도 좀 영업을 잘하고 있고 신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세 기업들 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하락하는 것들까지 체크를 하면서 이 기업들은 좀 조정이 나올 때 한 번씩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다른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